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저희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 의뢰인님께서 자신처럼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에게 좀 이것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게 돼봤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의뢰인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 사건의 의뢰인님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셨다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신 분이었어요. 친구랑 같이 저녁 식사를 겸해서 술자리를 가지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고기와 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분과 뭔가 소통이 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님이 이쪽에 앉아 있었고 종업원 분이 이쪽에 서 계셨는데 주문을 다시 이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분의 등을 이제 2번 툭툭 두드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 분이 느끼시기에는 되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이제 느끼셔서 신고가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건 그 종업원 분이 미성년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약칭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강제추행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유기징역, 그러니까 징역으로 갈 때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1,00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이 되는 범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되죠?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최소 유기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훨씬 더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큰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저희가 세웠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님은 한 60대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하셨는데 18세 정도 되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님이 보기에는 그냥 대학교 이제 여학생 정도로 보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미성년자라거나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이라는 특성상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사실상은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목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일반 강제추행으로 낮추는 것을 첫 번째 하나의 목표로 했고요.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제추행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린 부위가 등이었고 등의 이제 위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부위는 아니었으며 두드린 상황 자체도 뭔가 신체 접촉을 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뒤돌아 있는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두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강제추행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런 식의 강제추행을 보통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이라고 하거든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는 어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범죄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그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다는 고의가 성립이 돼야 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희는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일반 강제추행죄로 낮추고, 그리고 일반 강제추행죄에서 그러한 강제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요 쟁점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한 것은 사실 이 CCTV 확보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근데 수사 단계에 사건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내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CCTV 자료 같은 것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를 받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은. 근데 보통은 내가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1초 1초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CCTV를 별도로 저희가 확보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인 식당에 연락을 드려서 저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CCTV 영상을 다행히 보내주셔서 그거를 확보한 다음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CCTV를 얻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의 CCTV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달라고 하더라도 이 비식별화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선 받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통 잘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CCTV 영상을 얻어서 이 사건들을 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준비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나요? 어쨌든 미성년자라는 거를 알았냐 몰랐냐는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황 사정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서 미성년자인 거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이 당시에 둘의 관계가 그날 처음 본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관계였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분, 이 피해자님의 어떤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CCTV를 통해서 그거를 잘 확보를 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성인 여성과 구분이 되기 어려운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미성년자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였고요. 키도 좀 크신 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장을 해서 이것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닌 이제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사실로 강제추행을 좀 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많은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검토한 후에 실제로 저희 의뢰인님의 행위와 비슷한 유사 판례들을 찾아서 그 판례의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죄가 나왔던 그 사안들을 변호인 의견서에다가 그 판례들을 첨부해서 이러한 경우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사안과 비슷하게 뭔가 식당 아니면 술집 어떤 가게에서 처음 본 사이에서 뭔가를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 무죄가 나온 판례를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해서 저희 사안과 비교를 하면서 첨부를 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나온 강제추행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저희에게 좀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이런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도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통 대법관의 보충 의견에 있었던 내용을 발췌해서 저희 의견서에 담았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터치한 거는 이런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입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법학대학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발췌해서 그런 것들도 그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서 좀 표현을 하고 법적 근거와 논리를 좀 더 탄탄히 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 사건 진행하면서 피의자님도 저희 사무실에 상당히 자주 오시고 그리고 피의자 친구분까지도 심지어 오셔서 상담을 진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엔 CCTV가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CCTV를 확보를 했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확보한 이후에는 같이 이 CCTV 영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의도로 하나하나의 행동을 했는지를 초 단위로 다 함께 보면서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고 근데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의도 없이 그때 단순히 이제 그렇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때 같이 동석했던 친구분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그 친구분도 불러서 CCTV를 같이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었는지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견서에 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초기 대응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넘어간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뒤집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자기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도 다행히 저희 의뢰인님이 경찰 조사를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가셨대요. 혼자 변호인 없이 갔는데 갑자기 뭐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형량을 듣고 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님은 또 국선 변호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다행히도 이제 변호사를 찾으셔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되셨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CCTV도 미리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 탄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이게 사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피해자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의뢰인님이 혼자 이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했다면 사실 송치가 되고 아마 기소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는 게 검찰에 의해서 2번 판단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보다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전 놓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대응을 했던 게 정말 다행인 사건이고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 강제추행 저희가 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저희 이 사건의 의뢰인님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대응을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가 억울하게 뭔가 혐의점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최소한 변호사 상담만이라도 좀 제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듣고 대응을 하시는 거랑 가만히 잘 해결이 되겠지 두시는 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법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어떤 법적 권리를 잘 주장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